사전 강의로 부도지 강의에 필요한 내용이라서 천문조처에 나오는 북두 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옛날 강의를 되살려서 한번 기획을 되살려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미원 별자리의 35번째 별입니다. 우리는 북두 칠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문요처에는 북두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는 칠정의 축이 되고 음량의 본원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한가운데를 운행하여 사방을 제어함으로써 사실을 바르게 세우고 오행을 균일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임금의 상인이 호령하는 주체자 또 제왕의 수레가 된다 하니 운동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즉 북극성을 보좌해서 우주를 북극성의 명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자척으로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정의 축이 되고 해와 달 및 오성을 칠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북두 칠성이 가르침에 따라 칠정이 움직이므로 칠정이 축이 된다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두 칠성의 자료가 인방을 가리키면 인시가 되고 또 북두성 자체를 7개 별로 해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칠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정수필에 보면은 모용소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북두칠성을 북두를 향해서 맹세를 했다. 선인이 말하기를 세간에 이러한 풍속이 있었으니 살펴보면 남두, 이건 남두육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두는 사람의 태어남을 주관하고 북두칠성은 죽음을 간장한다. 그러므로 북두를 향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다. 또 위서 최호전에 최호가 북극을 향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했다고 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관 안에다가 칠성판을 까는 이유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금방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북두는 태일의 아래에 있는데 여기 있죠? 천일, 태일, 자자미원, 우자미원 담장 아래 있는 천일, 태일 아래 이렇게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요 네 번째 별도 희미해서 실제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빨간 날 보면 잘 보입니다. 여섯 번째 별에 이렇게 보성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실제로는 8개. 태일의 아래에 있는데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도교나 기문학 등에서는 보성과 6번째 별에 붙어 있는 작은 별을 합하여 9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한다. 보성에 또 한 개가 조그만한 게 또 달려 있다고 해서 9개로 보기도 한다. 또 아랍인이나 인디아는 보성과 북두칠성을 합해 8개로 보았으며 현대 서양 천문에서는 보성과 6번째 사이에 별 1개의 작은 별을 더 찾아서 9개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천문요초에는 요 별들의 고유에 담당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나 다른 특정 종교에도 보면은 요거를 이름을 특정해가지고 각각 다 담당하는 별이 있다. 임무가 있다. 근데 천문요초에는 이렇게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괴, 요 앞에 4개 별을 괴라고 하고 그 뒤에 딸려있는 3개를 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의 첫 번째 별을 정성이라고 하니 하늘이 된다. 주로 양의 덕을 맡으니 천자의 상이고 땅의 분야로는 진나라에 해당된다. 주로 양의 덕이다. 천자의 상이다. 정성이다. 두 번째 별을 법성이라고 하니 땅이 된다.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별을 지극성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북극성을 향해서 항상 가리키기 때문에 지극성이다. 그래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이 별을 가르쳐서 지극정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별을 영성이라고 하니 재난과 해침을 맞는다. 사람이 되고 오행으로는 화를 맡으며 양나라에 해당한다. 이거 뭡니까? 천지인이죠. 천지인. 네 번째 벌을 벌성이라고 하니 하늘의 이법으로 무도한 것을 치는 일을 한다. 화를 맡으며 양나라는 이거 뭡니까? 응징입니다. 응징. 쉽게 가면은 그냥 법을 집행하는 별. 네 번째 벌성이라고 하니 여기 하늘의 이법보다 무도한 것을 치는 일을 한다. 때가 되고 수를 맡으며 오나라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별을 설성이라고 하니 중앙을 맡아서 사방을 도우며 죄 있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 엄이 되고 토를 주관하며 연나라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뭡니까? 그대로 보면 이제 형방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 별을 위성이라고 하니 하늘에 오곡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요리되고 목을 주관하며 조나라에 해당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경제 관련 별이다. 일곱 번째 별을 응성이라고 하니 병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 성이 되고 금을 주관하며 제 나라에 해당한다. 이 병사는 뭡니까? 군사력. 그러면 천, 지, 인, 응징. 이거는 형방. 그 다음에 요 여섯 번째 위성, 오곡, 경제 관련 부처, 이거는 군사. 그래서 요 개와 표를 해서 첫 번째, 네 번째 별을 개라고 하니 개는 성기가 되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별을 표라고 하니 옥형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성기옥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조선시대 세종 때 장영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거 다 천문유초에 나온 얘기입니다. 별점 보는 방법. 이 일곱 별을 칠정이라고 하니 별이 밝으면 그 해당하는 나라가 번창하고 밝지 못하면 해당하는 나라에 재앙이 있다. 만약에 천자가 종묘에 공손하지 않아서 조상을 공격하지 않으면 괴의 첫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천이니까. 만약에 궁궐을 넓게 짓기 위해 망령대의 산이나 구름을 개척하면 두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진이니까. 우리가 우리는 박 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풍수지리에 보면은 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인간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공부를 짓는다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특히 그 바위를 이렇게 정으로 찍었을 경우에 정에 찍은 바위 덩이가 딱 떨어져 나오면은 우리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것과 똑같아서 그 기운이 하늘로 날아갔다가 반드시 누구를 때리는데 그 돌을 건드린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죠. 그게 동티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기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자식이 잘못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미신이라고 치고 하기에는 요즘 과학적으로 너무나 많이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정벌의 백성을 자주 동원하면 세 번째 별이 밝지 않아서 색깔이 변한다. 사람과 관련된 거다. 만약에 호령하는 것이 사시에 어긋나서 천도를 밝히지 못하면 네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다. 이건 사복기간. 만약에 바른 음악을 폐하고 엉뚱한 소리 듣기 힘쓴다면 다섯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한 현방. 만약에 농사 짓고 누에 치는 것을 권하지 않아서 농사나 길쌈에 힘쓰지 않으며
법을 어렵게 하고 형벌을 남용하고 어진 사람을 간직해서 물러나게 해 정치를 잘못하면 6번째 벌이 발자거나 색깔이 변한다. 이 농장을 잘못했을 경우에 6번째 벌이 만약에 사방을 어루만지지 않아서 변방국가들과 중국이 불안하지만 7번째 별이 발자거나 색깔이 병사를 동원할 일이 생긴다. 이건 6번째 농사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북두성의 곁에 별이 많으면 평안해지고 북두성에 별이 적으면 사람들이 윗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뭔가 밝게 빛나고 풍족하면 아주 좋은 조짐이다. 달이 북두성을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대산업령이 있게 된다. 이거 뭐냐? 북극성과 자명 별자리 북두칠성에 일어나는 것은 우주 전반에 지구로 따지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다. 징후다. 별이 북두성을 거스르면 임금이 위태하게 된다. 별이 침범을 했는데 이렇게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혜성이 침범하면 임금이 바뀌게 되고 요성이 침범하면 외적의 침입이 있게 되고 꼬리별이 오게 되면 임금이 바뀐다. 별똥별이 침범을 하면 외적의 침입이 있고 떠돌이별이 객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오성이 침범하면 중국의 난리가 일어나 임금이 바뀌게 된다. 굉장히 안 좋은 큰 징후를 보여주는 조짐입니다. 햇무리 또는 달무리가 고리처럼 북두성을 둘러싸거나 이 고리처럼 달무리 가지고 북두성이 흔들리며 움직이면 병난이 일어납니다. 임금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햇무리나 달무리가 가려가지고 임금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이런 병난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성은 북두성이 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니 성상의 상이다. 보성은 한계별로 이루어졌고 북두칠성의 제6성인 계양이 앞에 있다. 보성은 밝은데 북두성이 밝지 못하면 신하는 강하고 임금은 약하게 되고 북두성이 밝은데 보성이 밝지 못하면 임금은 강하고 신하는 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좌하는 별이니까 아마 그런 별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에 가는 것은 이제 요 정도로 리마인더 교육을 하고요. 오늘은